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드디어 우리 모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헤드램프 오프 기능 드디어 사라집니다. 야간에 주행하다 보면 램프 켜지 않고 달리는 차 정말 많잖아요. 일명 스텔스 차. 이런 차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규정을 이번에 만들어서 헤드램프 오프 기능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와, 아유 정말 저희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나요? 그랜저 시승기 때도 했고 펠리세이드 시승기 때도 했고 셀토스 때도 했고 시승하면서 매번 했던 것 같아. 그게 드디어 반영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께서 우리 모카 열심히 구독하고 계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하실 때 됐으니까 하신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밤에 국도 달리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램프 켜지 않고 깜깜한 차들 꽤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앞유리 썬팅도 많이 하잖아요. 가다가 깜깜한 차 만나면 깜짝깜짝, 야 이거 하마터면 추돌할 뻔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거 만약에 추돌했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아니 램프 안 켰으니까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100% 뒷차 잘못입니다. 앞차는 램프 안 켰다고 해도 과태료 2만원 내면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차들 보면서 막 화내죠. 아 저 인간은 왜 헤드램프도 안 켜고 다녀 밤에? 아 정신머리 어디 있는 거, 이러시는데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차 운전자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설마 알면서 안 켰겠어요? 헤드램프는 모를만 합니다. 요즘 헤드램프는 오토니까 이거 생전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이걸 켜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요즘 들어서 발레 파킹하는 분들, 대리운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옛날 차 운전하시던 분들은 헤드램프 끄지 않으면 차 방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이걸 자꾸 끕니다. 이거 끄고 나면 그 다음에 차주는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차 몰고 나오면 그게 이렇게 스텔스 차로 헤드램프가 꺼진 채로 운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차주가 돼서 어떻게 차에 불이 꺼진 것도 모르냐? 잘 모릅니다. 헤드램프 켜져 있지 않아도 DRL이 있잖아요. 깜깜한 한밤중에도 앞에 불이 비춰집니다. 평소랑 좀 다르긴 한데 역시 밝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DRL이 헤드램프를 켜면 DRL이 어두워지는데 헤드램프를 끄면 더 밝아져요. 그 DRL이 마주오는 차의 눈을 비추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게 요즘 상황입니다. DRL이 너무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램프 켠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예전에는 헤드램프를 켜야지 이 계기판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벌써 10년 전부터 슈퍼비전 클러스터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계기판 뒤쪽에서 불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기판이 밤이건 낮이건 항상 밝죠. 게다가 요즘은 디지털 계기판이 도입됐잖아요. 디지털 계기판은 밤낮 구분이 더 안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냥 계속 밝은데 헤드램프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헤드램프 켜진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잠깐 퀴즈 해보죠. 이 아이콘이 뜨면 이건 뭐죠? 그러면 이 아이콘은 무슨 뜻일까? 이 아이콘은 모르겠죠? 어떤 게 헤드램프야 도대체? 요거는 헤드램프 아닙니다. 요건 안개등이에요. 요거는 헤드램프 아닙니다. 요건 미등이에요. 요거는 헤드램프 아닙니다. 이건 상향등이에요. 헤드램프는 요겁니다. 요 작은 램프 하나 딱 뜨는 거니까 야 이 정도면 불 꺼진 거 충분히 모를 수 있죠? 아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스텔스 차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저기 불이 꺼져 있어. 저 차 뭐야? 하고 본 차들 다 무슨 차?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리고 도요타 렉서스 스텔스 차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들의 램프 스위치가 애초에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브랜드별로 한번 보죠. 우선 한국 GM 쉐보레는 램프 스위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돌리면 꺼져요. 이게 꺼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리턴돼요. 오토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리운전 기사님이 이걸 껐어. 그래도 오토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다음번에 내가 시동을 다시 걸면 오토가 돼서 켜지는 거죠. 운전자 부주의를 막아줄 수 있고 램프를 끄고 싶을 때 램프를 끄는 기능도 잘 됩니다. 아주 똑똑한 스위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거 풀프루프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바보 방지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도 실수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풀프루프 설계를 했느냐? 르노코리아는 XM3, QM6, SM6 이런 차들이 나오는데 이 차들에는 아예 불 끄는 스위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헤드램프를 켜면 주간주행등이 조금 어두워지지만 어쨌든 램프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를 둘 다 끄는 방법 이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켜져 있어야 돼. 그럼 주간주행등만 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뒤쪽은 어차피 램프가 꺼져 있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뒤쪽에도 주간주행등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램프를 켤 때나 주간주행등을 켤 때나 항상 뒤쪽 램프는 켜져 있습니다. 아 뒤쪽에 램프를 계속 켜? 뭔가 좀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낮 시간에도 보면 가끔가다 역광 같은 걸 맞을 때가 있어요. 앞차의 테일램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국도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런 상황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차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 후방 DRL 아주 약간이라도 그게 도움이 돼서 단 한 번의 사고만 막아줘도 이 DRL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수입차 브랜드
다 그래요. BMW, 아우디, 폭스바겐 뭐 이런 브랜드들 주행 중에 만약에 헤드램프 오프 버튼을 눌러도 오프가 되지 않습니다. 경고 문구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간 주행등이 정말 중요하다, 헤드램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 르노, 삼성, 쉐보레, 쌍용 있네. 쌍용은 그러면 끄는 기능이 있겠지. 쌍용은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코란도 이후로는 리어 주간 주행등이 있어요. 끄더라도 뒤쪽에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만약에 램프를 끄고 가는 차가 있어도 뒤쪽에 불은 항상 켜져 있는 거죠. 스텔스 차량이 쌍용 차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에 가보면 스텔스 차는 다 현대, 기아, 토요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옛날 차들은 주간 주행등 없는 차도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옛날 골프 이런 차들을 보면 그 차들은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헤드램프를 안 켜면 계기판이 깜깜해요. 계기판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헤드램프를 켜게 되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은 이런 대책을 다 마련했습니다. 근데 현대만 리어 주간 주행등이 점등된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어 주간 주행등을 제발 작동되게 해달라고 시승기 영상마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현대차가 신형 그랜저부터 이렇게 리어 램프를 켜도록 해줬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형 그랜저부터는 스텔스 차량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현대기아차도 모든 차에 리어 램프 상시 점등되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차들도 OTA 되면 꼭 리어 램프 상시 점등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애초에 이거 왜 이렇게 불이 잘 꺼지게 만들었냐. 현행 법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4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 변환빔 오이시쿠나래 오이시쿠나 뭐에 빔 그럴 때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나. 변환빔이 무슨 말이냐면 주행빔, 변환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행빔은 뭐냐면 우리는 상향등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상향등이 기본빔입니다. 그래서 주행빔이라는 게 상향등이야. 우리가 흔히 쓰는 하향등은 뭐냐? 변환빔입니다. 상향등을 낮게 변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변환빔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요, 상향등은 한 번에 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변환빔은 자동으로 점등이나 소등이 되지만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하는 구조를 갖출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상향등, 하향등 둘 다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굳이 아니 자동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 수동으로 되는 기능이 왜 필요했냐? 옛날에는 헤드램프를 켜면 맞은편 차가 눈부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거리에서 차를 딱 정지선에서 세우면 그때 기어를 일단 중립을 넣어.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중립에 넣어서 연비를 더 높게 해야 된다. 중립 넣었다 뺐다 하면 기어 고장난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싸웠죠. 헤드램프도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정지하면 헤드램프 꺼야지 매너다. 그 상대방의 눈부시기 때문에 이걸 꺼야 된다. 심지어는 교행할 때 내가 가지 않고 상대방이 오라는 뜻으로 헤드램프를 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너무 옛날이라고? 불과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불과가 아니야? 저희 삼촌들은 그랬대. 아니 사거리에서 헤드램프 불 당연히 꺼야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매번 껐다 켰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법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토 램프가 있잖아요. 그냥 오토에 놔두면 알아서 그냥 하는 거야. 램프도 예전처럼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빨아먹지 않죠. 요즘은 헤드램프 그냥 불 켜놔도 뭐 큰 상관 없습니다. 굳이 이런 기능을 만들려고 여기 법규에다가 만들 것까지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켜고 끄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가 주행하는 중에는 램프를 못 끄게 해라 이런 내용을 넣어도 됩니다. 그런 나라가 꽤 있어요. 캐나다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었죠.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간 적이 있는데 20년 전 차를 렌트했는데 헤드램프가 꺼지질 않더라고요. 이거 왜 안 꺼져? 그때 당시는 시동 걸면 무조건 주행 램프가 켜지게 돼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 달릴 때 켜지는 등 DRL이라고 했던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이 기능이 89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캐나다에 있던 법규 이름을 그대로 써서 지금 DR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DRL인데 우리는 그게 멋으로 켜는 건 줄 알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죠. 지금 현대차 보면 앞은 DRL이 굉장히 밝아서 그냥 화내요. 근데 뒤는 어두우니까 운전자가 착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헤드램프를 끄는 기능이 없어지도록 법규를 제정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릴 때마다 맞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라는 분들도 꼭 계셨습니다. 다행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9월이면 안전을 이유로 오프 기능을 없애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국제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내 규정도 여기
맞춰서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오프 기능을 없애는 쪽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오는 차부터 바뀌나?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의무 규정이 생길 거고요. 자동차 회사도 여기 맞춰서 연식 변경이나 모델 체인지 할 때 이 오프 기능을 없애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요. 국토부에서 밝히기로는요, 해당 규정 개정을 내년 9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차에서 오프 기능이 빠지는 건 2025년이나 돼야 나온다. 아니 그냥 오프 기능 없애면 되잖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규정이 없어도 제조사에서 그냥 오프 못 되게 하면 되잖아요. 이 법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규에 오프하는 기능을 넣으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 법규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변환빔 전조등은 오프되도록 해라 라는 게 있지, DRL은 오프되도록 해라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어 DRL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스텔스 차가 없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이미 다른 메이커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혀 법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 보면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있죠. 미국 IIHS에서도 탑 세이프티 픽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독 낙제점을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드램프. 지금 보면 5년 전 자료긴 한데 이 소나타 너무 어둡다면서 푸어 등급을 받았어요. K5 너무 밝다면서 엉뚱한 곳에 비칠 수 했나 보죠. 푸어 최악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굿인데 그래서 탑 세이프티 픽에 올라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소렌토 지금 현행 모델인데 이것도 지금 프로젝션 램프는 괜찮은데 MFR 모델은 광량이 부족해서 또 최악. 얼마나 부족한가 보니까 헤드램프 도달 거리가 18.6m라고 합니다. 지금 T6라고 하는 이 손전등에 비해서 더 짧다고 해요. 아니 손전등보다 불이 얇다면 어떡해.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기아의 자화상이죠.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 보면 램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램프가 안전하고 직결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실제로 어두워서 나는 사고도 많고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대부분 도로들이 아주 밝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 전체가 도시에 몰려 살고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서울이랑 경기도 빵빵하죠. 나머지는 그냥 야 이건 너무하지 않나. 사실상 이건 뭐 도시국까지 이런 정도니까 지방 도로를 갈 때 이게 뭐 어둡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다니는 곳은 엄청 밝으니까 헤드램프 안 켜도 뭐 밝기만 하더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럽 자동차 회사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램프에 대해서, 안전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반면에 현대기아, 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램프 부분이 너무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리어램프, DRL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줬으면 하고, 제일 좋은 건 현대기아가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램프부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현대기아는 지금 어떻게든 법규만 미스시키면 된다,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러면서 그냥 안일하게 대응한 거죠. 법규보다 먼저 자동차 회사의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